we shall propose further cooperative efforts between all the nations in weather prediction and eventually in weather control. This says map of world HAARP facilities. This is the most widely shared version of it, and it's semi-accurate. There's only one HAARP. It is called the High Frequency Active Auroral Program, and it is in Kona, Alaska. And HAARP is actually, if you want to be technical about it, all of this together is HAARP. The thing everybody's talking about is called the Ionospheric Research Instrument, and it's right here. It's 180 towers, and they're putting them on boats, and they're building a much, much bigger HAARP in Norway by 2016. It's going to be 100 gigawatts. HAARP at its best, on its best day, was 5 gigawatts estimated radiative power. Now 3.6 million watts goes into this bad boy. They pump it from they have diesel engines that convert the electricity, and they shoot it up into the sky, and the output is much higher than what goes in. You got 5 gigawatts, that's billion watts. 3.6 million watts go in, 5 billion watts worth comes out. Now over in Norway, the new IceCat 3D is going to be 100 billion watts. HAARP, 5 billion watts. IceCat 3D, 100 billion watts, gigawatts. Now that can modify the weather. Over in Tromsø, Norway, you can see that they have 3 arrays here. They're going to heat it way out here. Now the waves, the MS waves, the very low frequency waves, they're what's creating the antenna now. They're not actually just powering the ionosphere, the polar electric jet. They're shooting it way out here into space, and these waves are traveling down and creating another antenna. This is very important, and I know this is high level, but there are people who are going to understand this that need to hear it.
아침 긴 폭염을 잠시 식혀주는 단비가 참 반갑다 싶었는데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이게 지나쳐서 폭우로 이어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새벽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 내린 기습폭우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만 190건으로 파악됩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의 양은 속초가 265.6mm로 가장 많고 고성과 강릉도 150mm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강릉 지역에는 오늘 새벽 3시쯤 1시간에 93mm의 폭우가 쏟아져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시간당 강수량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강력한 비구름이 수도권을 강타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도심을 강타합니다. 경기도 이천에 시간당 67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용인 53.5mm, 여주 50.5mm, 서울에도 35mm의 강력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찌는 듯한 폭염 계속됐습니다. 경북 영덕의 낮 최고 기온이 39.9도까지 올랐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올해는 벌써 40도를 넘는 지역이 5곳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1일이죠. 홍천, 강원도 홍천이 41도를 기록한 데 이어서 춘천, 양평, 충주, 의성 등에서 벌써 5곳에서나 40도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전국이 붉게 물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설치된 전국 95곳의 관측소 중에서 60곳에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KTX 노선이 오는 9월부터 폐지됩니다. 코레일은 KTX 노선 폐지에 따른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광명에서 출발하는 리무진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이고 공항철도 열차도 늘릴 계획입니다. 코레일이 내일부터 대전역에서 단 한 번에 인천공항에 가는 KTX 인천공항 노선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폐지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객 수송을 위해 경강선으로 투입시켰던 경부 호남선 인천공항행 KTX 열차를
본 노선으로 되돌리지 않고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정비를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대략적인 운행 재개 시점조차 알리지 않고 있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입니다. 대구 도심에 위치한 동대구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직행하는 KTX 열차. 2014년부터 하루에 왕복 15차례 편성된 이 열차는 지난달 1일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평일 승객은 정원의 15%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예 노선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대신 도심공항 터미널이 있는 광명역에서 내려 공항 리무진으로 갈아타고 이동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지방도시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KTX 노선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4년 전 개통된 뒤 하루 2회씩 광주 송정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KTX. 지난 평창올림픽 때 운행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열차 정비를 이유로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KTX 노선이 오는 9월 1일 전면 폐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대구와 부산 등 다른 도시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철도를 이용해서 공항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접근성을 위해서, 편익성을 위해서 해놨는데 이걸 지금 충분한 대안 없이 중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고요. 대한항공은 이런 이유로 우선 김포 광주 노선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사들은 김포 제주와 김포 김해 노선을 제외하면 국내 노선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항공 노선은 공공재라며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면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장석춘 의원과 장세용 구미시장 등이 삼성전자의 철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국회 정론관을 찾아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와 삼성 메디슨의 구미 철수 검토를 철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삼성이 구미를 떠난다면 많은 시민이 직장을 잃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미 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불법 등재한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첫 청문회가 어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진에어 측과 국토부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지난 25일 진에어 직원 모임의 국토부 규탄 집회. 직원 모임은 국토부가 1,700여 명에 달하는 직원과 가족 수천 명의 생계를 놓고 이른바 갑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등기이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공사업법과 외국인이 임원의 2분의 1만 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항공안전법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국적의 브래드 병식 박 씨가 6년 동안 사회이사로 재직했던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국토부는 시기가 달라 아시아나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진에어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면허 취소 시 직원들의 대량 실직 문제와 함께 투자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진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에 없이 강하게 내각을 질타했습니다. 현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다음 달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집무실을 공개하면서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실업률 가볼까요? 네. 실업률 아까 4.6%, 특히 청년 여성이 더 심각하다. OECD 평균에 비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는 월 평균 39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2,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를 소집해 장관들을 질타했습니다.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3, 4년 동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삶의 궤적에서 진짜 이분이 좋은 분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정치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사답고 선비다운 모습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원칙을 지키시고 세상을 바꿔내는 간단함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문재인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 국민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지지하러 나왔습니다. 약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서민적인 대통령이 돼주실 것 같아서